혹시 이제 이걸 다 풀고 나서 아이고 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문제가 어느 정도는 알아볼 수 있는데 조금 어렵다 싶은 문제들은 아예 감지가 잘 안 돼요 라고 한 사람들은 가지 말고 이따 끝나고 나서 선생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끝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점점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클리닉을 이제 조금 더 보완해서라도 다 같이 가야죠. 점수가 더 잘 나올 수 있게. 자, 그럼 이제 8에 들어가 봅시다. (1번) 처음에 이제 A를 딱 봤을 때만 해도 많이 늙어놨습니다. 용수철을 많이 늙어놨다가 딱 놓게 되면서 5점을 지나면서 평형점을 지나가죠. 평형점이라고 하는 건 탄성력이 0이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5점에서 속력이 최대가 됐다가 B점까지 가나 하고 딱 봤더니 마찰이 없답니다. 두 번째 줄에 밑줄 그어져 있어야 돼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 마찰은 없는데 왜 B점에 가서 멈추지? 지 마음대로 생각한 거죠. B점에서 안 멈춥니다. B점을 지나고 있는 순간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B보다 아마 왼쪽으로 조금 더 간 다음에 멈추고 다시 되돌아오는 왕복 진동을 하겠죠. 여기까지 일단 인식을 했으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개가 있을까? 중력, 수직항력, 그 다음에 탄성력. 5점에 가면 탄성력은 0이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이 세 가지가 작용하는데 이 두 개는 상쇄됩니다. 결국 의미 있는 힘은 얘죠. 얘가 알짜임의 역할을 해요. 근데 하필이면 얘하고 얘는 보존력입니다. 중력과 탄성력은 보존력이죠. 수직항력이 비보존력이 있긴 하지만 얘는 일을 안 합니다. 운동방향에 대해서 수직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얘는 일을 안 하죠. 이제 이 정도는 알아둘 수 있죠? 하필이면 유일하게 있는 수직항력이 일을 안 하는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죠. 비보존력이 한 일이 0이 되는 경우. 그래서 일단 상황을 딱 보니까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이렇게 써보자고.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B점과 O점과 A점에 대하여 따지면 되는 문제였고요. 하필이면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를 A점에서 4줄이라고 했어요. 포텐셜 에너지가 A점에서 4줄. 이거를 표로 안 그려도 알아는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여기가 A점, O점, B점. 여기가 이제 4가 나온다는 거고요. 물론 5점에 가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면서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될 겁니다. 또 하나 A점에 있을 때는 정지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겠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4줄인 상태이므로 여기도 4가 나와야 된다면 여기에 운동 에너지가 4줄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필이면 변이를 보니까 여기가 0.2m였고요. 0.2m. 여기가 0.1m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리가 1대2라는 거죠. 용수철이 변형된 길이가 1대2니까 용수철의 변형된 길이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인데 k 값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x 값의 제곱배에 해당되는 포텐셜 에너지가 거리가 1대2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1대4가 되겠군요. 이게 1이에요. 여기가 4면 여기가 1. 그럼 합이 4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3이 나와야 합니다. 에너지를 다 찾았군요. 이게 이제 빠른 사람들은 거기에 필요한 숫자만 톡톡톡 써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자, 이제 기억을 한번 해결해 보자고. 용수철 상수는 얼마입니까? 이걸 써도 되고요. 요걸 써도 되는데 나는 숫자가 간단한 걸 쓰는 게 좋을 것 같군요. 그래서 2분의 1 k x가 하필이면 0.1m인데 이 0.1이라고 하는 건 10분의 1m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정돈을 해놓으면
분모에 200이 깔려 있군요. K 곱하기 200분의 K가 1이니까 K는 200. 기억 맞았죠? 이게 기억이었고, 니은 B에서 포텐셜 에너지, B에서 포텐셜 에너지. 이게 니은이었군요. 디귿 5점에서의 속력은 그러니까 이 운동 에너지하고 B점에서의 속력,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하고 관계일 텐데,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mv 제곱인데 결국 v의 제곱에 비례하다 보니까 속력 b를 구하라고 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의 루트 b를 구하면 되죠. 속력 b는 운동 에너지의 루트 b. 그런데 5점 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에 대하여 3분의 4의 루트 b. 3분의 4의 루트 b. 루트 3분의 2. 루트 3분의 2. 디귿은 루트 3분의 2배죠. 이 정도면 되겠지? 2번으로 가보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A와 B를 한 개의 개로 봅니다. A와 B를 한 개의 개로 보면 장력은 없는 꼴이 돼버리고요. 유일하게 작용하는 A의 수직 항력이 비보존력인데 걔는 일을 안 합니다. 또다시 2번 문제 또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A와 B를 한꺼번에 볼 때 그렇다는 거죠. A와 B를 한꺼번에 볼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건데, 이때 여기에 석연찮은 정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다 밑줄 쫙 꼽아요.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는 B의 운동 에너지 증가의 3배이다. 거기다 밑줄 쫙 꺼놓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 변화도 있을 수 있고 포텐셜 에너지 변화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죠. 여기가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 여기가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인데, 얘가 역학적 에너지가 늘면 얜 줄고 얘가 줄면 얜 늘어. 그래서 그 총합이 0이 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4개에 해당되는 값을 싹 다 더하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 0이 나와야 돼. 4개의 합이 0이 나와야 한다. 이런 그림을 책에서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겠죠, 그죠? 선생님이 고안해낸 암산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도구들을 잘 써서 암산할 수 있도록 자꾸 연습해 나가시고요. 그럼 한번 문제 들어가 봅시다. 일단 다른 거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디귿부터 먼저 풀어봅시다. 디귿. 이 문제의 질량비를 구하는 게 사실은 제일 문제였을 텐데,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 조금 전에 밑줄 걷던 데를 딱 보게 되면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여기거든요. 여기.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여기고요. B의 운동 에너지 증가가 여기입니다. 여기. 그런데 그 증가의 3배. 그러니까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여기가 3이 된다. 그 뜻이죠. 근데 주의할 점은 B의 포텐셜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써야 돼요. 주의할 점은 얘는 높이 변화. 높이가 올라가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이게 내려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얘는 빨라지면 플러스가 되고 빨라지면 플러스. B가 빨라지죠. A도 물론 빨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플러스가 될 텐데 하필이면 A의 포텐셜 변화는 없습니다. A는 수평면상에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3개의 합이 0이 나오려면 얘의 크기하고 이 2개의 합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한테 뭘 보여주냐면 여기가 2가 되겠군요. 이걸 딱 보여줘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변화가 A와 B가 2대 1이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것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2분의 1 mv 제곱 빼기 v0 제곱. 이게 운동 에너지 변화죠. 두 물체의 경우 이게 똑같이 변합니다. 이게. 두 물체의 경우 이게 똑같이 변하다 보니까 오로지 A와 B가 다를 수 있는 건 질량이 다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운동 에너지 변화가 곧 질량비하고 비례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거. 두 물체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변화는 질량과 비례하게 돼 있다. 무슨 얘기냐고?
이게 2대 1이니까 얘의 질량비는 2대 1이란 얘기예요. 2대 1. 디귿 맞았군요. 디귿을 풀어가는 과정이 거의 암산에 가깝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 그림을 갖다가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에 이게 3배야? 1, 3, 근데 마이너스 3, 플러스 1. 2군, 2대 1. 이렇게. 알겠지? 거기까지만 가면 질량비가 바로 나오죠. 자, 이제 기억으로 가서요. 처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한번 신경을 써볼게. 이 기억에서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합니까? A의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A의 운동 에너지하고 A의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건데요. A의 포텐셜은 안 변하고 있습니다. A의 포텐셜은 수평면상에서 움직이니까 안 변하고 있죠. 근데 A는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하는 게 확실하군요.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 물론 이게 초보적인 풀이에요. 좀 이따가 이제 강력한 풀이는 따로 하겠습니다. B 같은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는 B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B의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거죠. 근데 이거는 B는 빨라지는 건 알겠는데 포텐셜은 내려간다고요. 이거 감소한다고. 와, 이거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얘네들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얘는 감소해야 된다는 걸 알아보는 순간이죠. 이렇게 알아보면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할 겁니다. 기억 맞았죠? 자, 이건 초보적인 풀이였어요. 그럼 이제 강력한 풀이로 다시 가보자. 기억을 풀기 위해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란 누가 일한 만큼 만들어지냐면 비보존력이 한 일만큼 만들어지는 거고요. 비보존력이 한 일만큼 만들어지는 거고, 따라서 비보존력이 한 일이란 비보존력 곱하기 변이죠. 자,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은 A의 경우는 비보존력이 장력이고요. 비보존력이 A의 경우 장력인데 그 장력의 방향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장력이 오른쪽. 그리고 A가 움직이는 A의 장력도 오른쪽인데 A의 변이도 오른쪽이에요. A의 변이도 오른쪽. 같은 방향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플러스가 나온다는 얘기죠. 비보존력이 한 일이 플러스. 그 얘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가 플러스란 뜻이야.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이 두 개를 동시에 다 봐야 해결이 되는 반면에 얘를 보게 되면 그냥 같은 방향인데 그럼 증가 이렇게 된다. 훨씬 더 강력하죠. 다음에 이제 자기력이 나오는 문제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때도 역시 손쉽게 풀 수 있게 해줘요. 하나 더 가보자. B의 경우는 빗면 위쪽 방향으로 장력이 작용합니다. 빗면 위쪽으로. 그런데 얘가 이동하는 방향은 아래쪽입니다. 서로 반대쪽이죠. 서로 반대쪽. 빗면 위쪽, 빗면 아래쪽. 반대쪽. 따라서 이걸 곱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죠. 반대쪽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따라서 얘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얘야. 기억을 푸는 두 가지 방법이었어요. 물론 이것도 알아두면서 여기까지 갈 수 있으면 가장 잘하는 거겠네. 니은은 좀 독특한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자. B만 H만큼 내려갔는데 이때 속력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여기 한번 봐봐요. 이게 뭐냐면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고요. B는 질량이 이제 M짜리라는 걸 알았다면 얘는 mgH만큼 내려가게 돼요. 3에 해당하는 게. 그런데 이때 A와 B의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역시 플러스 3이고요. 이 값은 2분의 1. 질량은 A의 질량과 B의 질량을 합친 만큼 그거에 해당되는 운동 에너지죠. 따라서 이 두 개의 값은 같아야 되므로 V는
여기에 m은 지워질 거고요. 2분의 3이 뒤집혀서 올라가겠네요. 3분의 2로. gh 남고 v제곱을 벗기려면 루트를 씌워야죠. 니은 틀렸군요. 답은 3번. 자, 이제 3번으로 가보자. 잘 안 보이려나? 아이고, 3번 문제도 숫자가 아주 피곤하게 만들어져 있는 듯해 보이지만 이 3번 문제는 수험생으로서 꼭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는 디귿에서 얼추 드러나 있지만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3번 별표 쳐놓고 3번은 내가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특징을 잡아낼 거니까 앞으로 좀 어렵다 싶거나 피곤하게 만드는 문제들한테 꼭 등장하는 유형이 될 거예요. 별표 쳐놓으세요. 되게 중요한 유형이 될 겁니다. 5점, P점, Q점. 왜 Q점을 밑으로 뚝 떨어뜨는지 이 사이에 아주 중요한 R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사실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의외로 잘 낼 겁니다. 조금 계산이 어려운 거라기보다는 미처 물리적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 작살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눈여겨서 잘 봐야 되는데 도대체 R점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일단 풀어놓고 나서 해결해 보자고요. 여기에는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거고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죠. O점에서 P점에서 Q점에서. 그러면 내가 위에서부터 한번 매겨볼게. 여기선 정지하고 있었다. 여기 0일 거고요. 하필이면 여기서 중력 포텐셜,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둘, 넷, 다섯 번째 줄에 Q점에서 중력 포텐셜을 0으로 잡자 그랬어요. 거기다 밑줄 딱 꺼놔요. Q점에서 중력 포텐셜을 0으로 잡자. 여기. 요거에 해당돼요. 이때 여기에 탄성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탄성 포텐셜은 여기 없었고요. 용시철이 전혀 찌그러짐이 없죠. 여기도 찌그러짐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10cm 찌그러집니다. 여기는 10cm 찌그러져 있고요. 요거는 값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는 얼마일까요? 이거는 지금 관심이 아직 없어요. 요거는 아직 빨간색은 나중에 생각해 보자고. 중요한 건 여기를 0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높이가 10cm. 그러니까 이거를 1이라고 합시다. 이걸 1. 그럼 여기까지는 높이가 5가 되는 거니까 5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만 만들어 놓게 되면 실제로 이 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1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주의를 한다 그러면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5배는 확실합니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에너지라는 의미에서 2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동으로 역학적 에너지 합이 5가 된다는 얘기고 얘도 역시 역학전에 보존되는 문제일 테니까 여기 가서 정지한다 그랬으니 여기가 5, 2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텐셜 에너지,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서 중력 포텐셜과 같아야 됩니다. 일단 요걸 눈치챌 수 있고요. 문제에서는 P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의 몇 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네요. 합이 5가 나오려면 이래야 되죠. 4배가 맞군요. 니은 맞았고. 자, 그런데 이제 기억을 풀려면 천상 이 K값과 연관된 걸 찾아야 되는데 K값은 여기에 연관돼 있을 거고요. 우리한테 숫자를 가르쳐 준 거라고는 여길 가르쳐 줬습니다. 여길. 이거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냐면 100g짜리 0.1kg입니다. 0.1kg. 중력가속도 10, 높이가 50cm라고 하는 건 0.5m라는 거니까요. 이게 2분의 1m예요.
따라서 얘는 2분의 1줄이군요. 2분의 1줄.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줄이란 얘기인데 이게 2분의 1 K. 여기서 X가 얼만큼 압축되어 있냐면 10분의 1m 압축되어 있죠. 10분의 1. 2분의 1 K X 제곱. 그래서 요걸 계산하게 되면 2분의 1 똑 떨어내고 K는 100이었던 거군요. 기억 틀렸고. 자, 이제 디귿을 풀면 되는데 여기서 아주 또 중대한 사항 하나가 나오더라고. 상위권들이 이거 한 방에서 이제 작살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정지를 하고 있으면 알짜임이 0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다가 골로 가지 말고 정지도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걸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둡시다. 정지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정지가 유지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순간적으로만 정지하고 있는 건가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들 거기 3번 문제의 디귿을 풀 때 과연 Q점에서 정지하고 있긴 하지만 순간만 정지한 걸까요? 정지를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순간만 정지한 거죠.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문제에선. 여기가 아니라요. 한 가지 조금만 더 예시를 들어보면 물체를 갖다 위로 던져서 위로 올라갔다 떨어질 때 최고점에 올라가면 순간 정지예요. 정지를 유지하는 건 아니고 순간 정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과연 알짜임이 0이던가요? 중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꼭대기에 올라왔을 때 순간 정지했다 하더라도 이때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하고 똑같아요. 가속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지를 유지할 때만 가속도가 0이어서 그래서 이때가 알짜임은 0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순간 정지할 때는 가속도가 0이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알짜임도 0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이 문제의 Q점은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갖다 명심해 둬야 되는데 내가 그림을 한번 더 그려서 생각을 조금만 더 얹어볼게요. P점에 있을 때, R점을 통과할 때, 그리고 Q점에 도달했을 때 옆에 이렇게 짝을 맞춰가지고 보자고. 이때도 중력이 작용했으며 요때도 중력이 작용했으며 요때도 중력이 작용했으나 이때는 용수철이 변형된 길이가 전혀 없고요. 이때는 용수철이 변형된 길이가 약간 있고요. 이때는 용수철 변형된 길이가 아주 큽니다. 이게 탄성력이에요. 여기서 X는 X0보다 크다죠. 그러니까 탄성력보다 크다는데 만약에 이게 같다면 탄성력이 커지다가 중력과 같아졌다면 여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중력보다. 따라서 알짜임의 방향은 여기서는 이쪽이지만 여기서는 알짜임이 여기고 여기서 알짜임은 위쪽입니다. 알짜임의 방향. 그래서 맨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순간 정지했다가 다시 튀어오르게 돼요. 납득이 되지? 가만히 있어도 왜 위로 올라가게 됐는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결국은 Q점에서 중력과 탄성력은 같겠니? 틀렸군요. 디귿은 틀렸죠. 일단 이 디귿을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요렇게 되는 요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R점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R자 힘이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P와 Q 사이에는 R자 힘이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이때 여기에서 이 값은 그럼 얼마 나옵니까? 여기서는 알 수가 없죠. 뭐 계산해가지고서 찾으면 다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서는 굳이 뭐 필요가 없으니까 나중에 더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더 풀어보던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게 5점에서 Q점까지 가는 동안 도대체 얘가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5점을 여기로 잡아주고요. P점을 여기로 잡아주고 R점을 여기로 잡아주고
Q점을 이쯤으로 잡아주자. 물론 이거는 시간축입니다. 그러니까 P를 지나는 순간, R을 지나는 순간, Q를 지나는 순간 이렇게 읽어야 돼. 이때까지 얘네들의 속도를 보게 되면 계속 내려온 거예요. 계속 내려온 거니까 운동 방향이 바뀐 적이 없으므로 한쪽 방향으로 다 그릴 수 있어요. 이때 O에서 P까지 가는 동안은 중력밖에 없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중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게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가 R점에 가게 되면 R자임이 0이 돼버리니까 가속도가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가게 되면 여기서 기울기가 0이 나와야 돼요. 다만 주의할 점은 P에서 R까지 가는 동안, P에서 R까지 가는 동안 R자임은 여전히 운동 방향으로 작용해요. 빨라지게 돼 있죠. 빨라지게 돼 있죠. 빨라지지만 결국 R점에 도달하면 R자 힘이 0, 곧 가속도가 0이 돼야 되니까 이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져서 여기 하면 기울기가 0이 돼야 돼. 이 위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살짝 떨어지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운동 방향 반대쪽, 운동 방향 반대쪽으로 R자임이 작용하게 돼요. 그 R자임의 크기가 하필이면 탄성력이 자꾸 커지면서 R자임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가속도가 점점 커지게 되죠. 속력은 줄어들긴 하지만 왜? 운동 방향 반대쪽으로 R자임이 작용하니까 속력은 줄어들지만 R자임의 크기는 커집니다. 가속도는 커진다고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격해져 가게 되죠. 요거예요. 운동을 저 꼭대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동안 내내 등가속도 운동하는 구간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곡선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곡선 그래프를 그리죠. 곡선 운동은 아니고요. 곡선 그래프를 그려요. 여기가 바로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야 이거 봐라. 이 운동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이 어디냐? 그럼 여기예요. 근데 O, P, Q만 제시되어 있죠. 그리고 이걸 쏙 빼먹었어요. 다음에 이거 가지고 갈구는 문제 얼마나 많이 만들지 상상이 되죠. 그죠? 이번 기회에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것만 해놓고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4번 문제. 아, 이거 여러분들이 암산으로 할 수 있는 구조로 가기 위해서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자. P에서 Q를 지나 R까지 가는 동안을 이렇게 그냥 그려놓을게요. P, Q, R. L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잘 봐봐. L을 여기다 쓴다, 이렇게. 문제를 읽었을 때 결국 여기가 정지하고 있었으나 여기 가서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진다 그랬어요. 이 순간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S, V, T가 보였어야 합니다. 여기가 S, 여기가 V, 여기가 T. 이렇게 되면 평균 속도가 똑같은데 여기하고 여기가 평균 속도가 똑같은데 이게 보여요. 이동거리 똑같은데 시간 같겠군. 이렇게 되죠. P에서 Q까지 가는 시간과 Q에서 R까지 가는 시간이 같군. 여기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뭐가 더 보이냐? 가속도가 보입니다. 왜 가속도가 보이냐면 속도가 변한 게 똑같은데 근데 시간도 같아. 가속도가 같군. 알겠지? 가속도가 똑같군. 여기까지 갈 수 있죠. 이걸 A0라고 하면 여기도 A0죠. 그걸로 기억을 풀면 되겠네요.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R자 힘이 한 일이 같겠군요. 왜? 운동 에너지 변화가 같으니까요. 그럴 것 같지, 그제? 그럼 망합니다. 왜? 여기서 여기까지는 EM짜리가 움직였고요. 줄로 연결돼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였고, 여기는 A 혼자 갑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변화는 같지 않고요. 운동 에너지 변화는 2대 1입니다. 속도 변화는 같지만 질량비가 2대 1이거든.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변화가 2대 1이니까 변이가 1대 1이므로 R자 힘이 2대 1이 나와야 돼요. R자 힘의 비가 2대 1. 아니면 이게 운동량의 변화로 끌고 가보면 역시 질량이 2대 1이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도 2대 1.
그래서 충격량도 2대1. 근데 시간이 똑같으니까 R자이면 여전히 2대1. R자이면 2대1인데 왜 가속도는 똑같습니까? 질량이 2대1이니까요. 알겠지? R자이면 2대1, 질량도 2대1. 그래서 가속도는 똑같아요. 다 납득된 거지? 이 문제 속에 사실은 F는 MA, 운동량과 충격량, 일과 에너지 뭘 풀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모든 문제가 다 그런 편인데 이 문제를 나중에 해부해 본다면 이 정도 구조까지 알아볼 수 있게. 내가 다만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좀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되는 것은 선생님 한 줄 챙기는 것도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도대체 몇 줄을 챙기는 겁니까? 부담되긴 해요. 그죠? 그렇지만 그거 몇 번 연습하고 나면 이게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 3개월 정도 연습한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요 연습을 요렇게 계속 하고 나면 아직 거의 대부분 다 암산으로 해요. 그래서 30분이 시간이 항상 부족해요 라고 하는 얘기 거의 안 나옵니다. 나중에는. 물리는 시간이 부족해 라는 얘기를 선배들이 많이 했다면 걔네들이 이걸 몰랐던 것뿐이에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절대. 물론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잘 준비해서 내신만 보기에는 이 연습은 조금 아까워요. 나중에 수능까지 끌고 가세요. 알겠지? 고3 때 수능까지 끌고 갈 수 있으면 땡 잡은 거지 뭐. 그죠? 다만 고3이 됐을 때는 시간 제약이 더 많이 빡빡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신 수준에서 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력이 조금 있는데 수능으로 가면 시간 제약이 훨씬 강해져요. 그래서 1년 내내 몰라서 뭘 더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애들은 어차피 등급 잘 안 나와요. 몰라서 뭘 더 하는 게 아니라 고3 때 다 아는데 이 시간 조절을 하는 능력 그걸 더 키우는 거예요. 그걸 1년 걸려요.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3학년 과정을 고2 때 이미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시간 관리를 잘하는 능력, 실전 연습이죠. 실전 연습. 1년 동안 내리 깔아서 1등급 간신히 나옵니다. 그 1등급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 강남에 보니까 수학학원 깜짝 놀랐어요. 나 들어가가지고 얘네들 여기 3개월 전에 마감되는 학원이라는데 도대체 뭐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구성원이 다르더라고. 그게 수학이 원래 1시간 40분 동안 친다며. 그지? 1시간 40분 동안 쳐야 될 문제들을 40분이면 다 끝난대, 애들이. 모의고사 문제. 그게 1시간이 남는 거야, 수학이. 거기까지 오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얘네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엄마들이 어마어마했더구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을 시켰더구만. 도대체 애를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갈군 겁니까? 그랬더니 의사 되려면 이렇게 된다는 걸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아는 줄 알았는데요. 이런 식이야.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의사인데 얘도 의사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그랬던 거야. 1등급 어려워. 알겠지? 그런 애들이 도초에 깔려 있어요. 걔도 나중에 인터뷰를 따보니까 토할 것 같았대요. 중고등학교 지나오면서 하루에 수백 장씩 수학 문제를 푸는데 돌아버릴 것 같더래. 나중에 졸면서도 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대요. 그래 놓으니 그게 시간이 남는 거야. 계산력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1등급 그거 만만한 게 아니구나. 사실 3, 4등급 받긴 굉장히 쉬워요. 거긴 작은 야산을 넘는 것과 같지만 1등급의 벽을 넘는 건 히말라야를 넘는 거예요. 나 야산 좀 많이 넘어봤어. 이제 3등급이니까 산 2개만 더 넘으면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산이 다른 산이야. 알겠지? 그게 문제더라고.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고2 때 완벽하게 해놓으면 고3 때 우린 그 1등급 안에 들어가 있을 자격이 있는 거야. 알겠지? 우리나라가 그 정도 수준에 있었다라고 한 사실을 나도 몸소 수학에서 깨우쳤네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인 줄은. 하여튼 물리2 하는 애들, 얘네들 왜 물리2 한때 막 경시대에 나가고 학교에서 쟤 물신 그랬는데 물리2 시험 쳐보면 수능날 4등급 이렇게 나와요. 도대체 무슨 일이 또 벌어진 건가 또 궁금했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대치동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벌써 하이탑을 끼고 다녔더라고, 애들이. 하이탑 물리2 말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랬나 봤더니 영재 중학교 이런 데 가야 된다고. 영재고 이런 데 가야 된다고.
그랬던 거야. 걔네가 물리만 6년째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경시대 수준으로. 거기에다가 나 같은 이런 수능 기법까지만 딱 얹어주면 날개를 달고 날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 뭐 많이 했으니까 뭐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아? 근데 생각보다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요. 2등급까지는 쉬우나 1등급은 사실은 진짜 꽤 어려운 데예요. 이미 벌써 1등급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겠지만 뭐 1등급 별거 아니더군요. 저 잘 거 다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근데 내신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수능은 달라요. 알겠지? 그걸 염두에 두고요. 애초에 수능 기법으로 바로 들어가죠. 그렇게. 자, 이제 4번 문제 답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4번 문제에 그러면 이 과정이 SVT, 물리의 기저 물리량, 밑바닥 물리량이죠. 물론 내가 만든 단어긴 해요. 밑바닥에 깔려있는 물리량, 그걸로 합성되어 있는 T분의 V에 해당되는 가속도, 그 다음에 MA에 해당하는 R자임, 이런 것들이 나오죠. R자임을 생각해보면 A의 빗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마이너스 F라고 합시다. 빗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A에 작용하는 힘, 뭐 다 알겠지만 이 F의 정체는 mg sin 세타를 얘기해요. 알겠지? 이게 mg sin 세타에 해당되는 거고, 거기에 B의 중력이 있는데 B의 중력은 이거죠. 거기에다가 질량을 나눠줘야 이게 가속도죠. 이게 가속도. 두 번째 구간에서는 작용하는 힘이 A에 작용하는 힘이 이거밖에 없어요. B는 끊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질량은 혼자 있으니까 m밖에 없어요. 이게 가속도죠.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특하게 처리하는 방법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계적으로 항상 연습을 해야 되니까 주의할 점은 이게 플러스 가속도라면 이건 마이너스 가속도예요. 보이죠? 속도 빨라졌고 느려졌어요. 따라서 여기다 이퀄을 하기 위해선 마이너스를 한 번 더 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순간 다 날아갑니다. 뿔마의 효과. 알겠지? 뿔마의 효과.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런 순간들이 굉장히 위태로운 순간들이에요. 이거를 연습을 통해서 평상시에 경험을 해놓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이거 챙길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지워지고 나면 결국 여기 2만 남게 될 거고 여기 m은 지워지고 여기 2f가 남게 될 텐데 2f에다가 f 하나 더 넘어오니까 3f가 mg군요. f는 3분의 mg. f는 3분의 1mg. 그러면 여기 가속도는 얼마 나올 거냐면 이 가속도는 3분의 1mg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3분의 g가 나오는군요. 가속도였던 거죠. 사실은 여기 R자임이라고 써놨지만 이걸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이게 가속도예요. 이걸 쓴 겁니다. 기억 맞았고, 니은. A가 Q를 지날 때의 속력은 얼마가 될까요? 요거죠, 요거. 요 속력이 얼마가 될까요? 근데 이 속력을 갖다 구하라고 했을 때 하필이면 뭐 GL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그죠? 야, 그래도 이건 괜찮아. 뒤에 가보면 지랄도 있어. 그 뒤에 몇 번이더라? 없네? 아, 지난번 거에 있었다. 그치? 지난번에 원 형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게 지랄이 있었네. 자, 하여튼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여기다가 쓰긴 쓰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험장에서는 그림 밑에다가 숫자만 툭툭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답이 툭 나오고요. 그죠? 예, 그런 연습만 해주시면 돼요. 정말 많이 쓰는 건 아니지. 이건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자, 이제 니은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속력을 구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가능하다면 여러분들한테 일과 에너지 정도 공부하셨으면 이 정도는 외워둡시다 라고 하고 싶어요. 선생님, 일과 에너지를 공부해서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이거 등가속도 제3공식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요. 이거 어디서 왔냐면 R자 힘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와 같으니까요. R자 힘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와 같으니까요. 그래서 M을 지워버리고 2를 양변에다 곱해주면 딱 이거예요. 등가속도 제3공식이라고 알고 있었겠지만 1과 에너지 정리입니다.
일과 에너지 정리. 갈릴레오가 만들어 놓은 식이거든요. 이로부터 180년이 지난 다음에 일과 에너지 개념이 탄생해요. 물리학의 180년을 뛰어넘는 구조예요. 선생님, 이걸로 오는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렸나요? 일과 에너지의 개념이 필요한 순간이 증기관 발명되고 나서부터거든. 그래서 그 필요한 개념이 의미가 있을 때까지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여기. 운동 에너지 변화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와 같습니다. 역학자 에너지가 보존되면. 여기에 M을 제거한 버전입니다. 알아보겠지? 작년 수능 20번 문제,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암산으로 풀려요. 작년 수능 20번 문제. 킬러 문제였어요. 대다수가 못 풀었어요. 내가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이거를 못 쓰는 애들 되게 많았어요. 강조해도요. 그게 중요한 줄 몰랐는 모양이에요. 이게 항상 준비된 자세여야 되는데 알면 되겠지. 아는 거 가지고 안 돼요. 몸에 배야 돼요. 알겠지? 몸에 배야 돼요. 아니면 시험장에서 절대 발휘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속력을 구할 때 야, 지금 L이라는 게 나왔다. 이거 나왔다. L. 가속도 조금 전에 찾았다. 가속도. 근데 우리한테 이거 물어봤다. 다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방식을 쓴다 그러면 여기에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이 V제곱이고요. 이 AS에 해당되는 A가 3분의 1G고 S가 여기서 L이라고 했으므로 V는 루트 3분의 2GL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은 맞았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직접 풀어야 될 것은 이것만 풀면 되고요. 여기다 루트 씌우는 건 1도 아닐 거고 3분의 2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니은 맞았건 이렇게 된다. 그거 확인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죠. 디귿에 실이 A한테 한 일. 디귿에 실이 A한테 한 일. 실이 A한테 한 일은 A의 장력이 한 일이에요. A의 장력이 한 일. A의 장력은 B의 장력입니다. 줄이 끊어지지 않았을 때의 상황이에요. P에서 Q까지니까. B의 장력이 한 일이 3분의 2mg L입니까? 그런데 얘가 이동한 거리가 P에서 Q까지 L만큼 갔으니까 결국 디귿의 질문은 장력이 3분의 2mg입니까? 장력이 3분의 2mg입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것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갖다가 오른쪽 상황을 이렇게 놓고 딱 생각을 해보면 질량 m짜리의 가속도가 3분의 1g이고 얘가 밑으로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며 여기에 중력이 있고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바로 이건데 이게 3분의 2mg냐 이거지. 하필이면 가속도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건 여기가 작은 값, 여기가 큰 값. 그래서 이거보다 3분의 1mg 작은 값이에요. mg보다, 1보다 3분의 1 작은 거. 3분의 2 맞군요. 디귿 맞았죠? 답은 5번. 5번 하나만 더 가고 우리 쉬었다 가자. 헉헉대네요. (5번은) 계산이 이런 계산이 없어 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게요. 이게 시험 문제를 그지같이 내도 우리는 그거에 맞게 찰떡같이 잘 달라붙어서 하면 되니까 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A점, B점, C점, D점, E점 5군데나 깔아놨고요.
기껏해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건 이제 알아봤겠고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만 구분하면 됩니다. 항상 표처럼. 그래서 개수가 되게 많은 듯해서 혼란스럽겠지만 내가 종이를 갖다가 이거를 하나하나를 여기저기다 뿌려놓으면 쓰레기가 되겠지만 얘를 잘 정돈해 놓으면 자료가 돼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돈을 해야 돼요.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럼 생각보다 쉽게 전체 구조가 치환기법에 의해서 몇 개 안 되는 변수로 줄어들어요. 끊임없이 그 원리예요. 알겠지? 치환기법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물리나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이과 계통이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 보자.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잘 눈여겨보고 써놨다가 나중에 꼭 좀 모방해서 연습 좀 많이 해주세요. OV0를 보는 순간 5의 제곱배, 5의 제곱배에 해당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질 거다. 속도의 제곱배. 5, 25. 운동 에너지니까 K라고 씁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K라고 하는 건 뭐라고 정의한 거냐면 2분의 1 mv0 제곱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그리고 K라고 쓴 거예요, 저기다. 그러니 만약에 여기서 속력이 V0가 아니라 5V0라고 하면 25가 쏙 빠져나가고 2분의 1 mv0 제곱은 그대로 남으니까 그걸 K라고 쓴 거예요. 알겠지? 역시 치환기법이죠. 단순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25V0는 4분의 25K가 되겠네. 4분의 25K. 선생님 쓰는 데는 약간의 습관이 있는데 묶음을 똑같으면 분리해버려요. 그래서 이거의 4분의 1배 이렇게. 알겠지?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분류해가지고 들어가요. 이때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는 8H에 해당되는 걸 이걸 P라고 쓰겠습니다. P. 그러니까 P는 mgH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8H이기 때문에 8P가 아이고 미안해. 8P라고 씁시다. 8P. mgH라고 포텐셜 에너지 P로 보면 8H에 해당되는 포텐셜 에너지 8P가 되죠. 그런데 여기 가게 되면 3H를 더 올라가는 바람에 11P가 됩니다. 일단 딱 봐도 엄청 피곤한 숫자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런 숫자들 우리 정말 싫어합니다. 그죠? 11. 소수야, 소수. 자신과 1로 인해서 나뉘어지고 나머지는 안 나눠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약분이 안 된다는 뜻이니까 숫자가 그지같이 될 거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가 나오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소수가 딱 나오면 잘못 계산한 게 아닌데 소수가 딱 나오면 이거의 배수에 해당되는 뭔가의 값이 이쪽 어딘가에 있어 라는 걸 감지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워지지 않으면 답이 이상하게 될 거고 밑에 보기 없을 테니까. 알겠지? 하여튼 그런 걸 감지하게 돼요. 하여튼 여기까지 왔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변한 만큼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가 변한 거하고 크게 같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이거를 4분의 3만큼 내려갔는데 25K가 그만큼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에 3P 증가한 거하고 같은 값이었어야 돼. 역학적에 보존되니까. 요게 이 노란색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3을 제거하고 P가 4분의 25K라는 걸 눈치채게 돼요. 야, 알고 봤더니 조작이었군. 4분의 25K. 이거 P야. 그지? 이해가지? 그래서 요 값이 P라는 걸 눈치챘고요. 합이 12P입니다. 12P. 얘도 보니까 25K는 4P거든요. 4P. 합이 12P. 딱 맞군요. 그게 기억이에요. 역학적 에너지는 12P입니다. 12mgh. 알겠죠? 기억 맞았군요. 니은은 어디를 묻고 있는 거냐면 니은은 V값이라는 게 D점의 운동에너지의 속력값. 여기에요. 여기. 여기를 찾아야 니은이 나올 것 같고 디귿은 E점과 C점에서의 속력이니까 E점과 C점에서의 운동에너지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 세 군데가 핵심인 것 같아.
이때 포텐셜 에너지는 2점에서 0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12P가 나와야 돼요. 역학제는 보존될 테니까. 그런데 C점의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가 3P. 왜냐면 3H니까 3P. 12P가 되려면 9P. 아싸. 3대 4. 운동 에너지가 3대 4. 속력은 루트 3대 2. 알겠지? 루트 배니까. 루트 3분의 2배군요. 디귿 틀렸네요. 루트 3분의 2배. 디귿을 먼저 풀었어요. 자, 이제 니은만 풀면 됩니다. 니은. 쉬워 보이진 않네요, 니은은. 니은을 어떻게 풀 거냐면 문제 보니까 D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건데 운동 에너지의 3분의 22배. 운동 에너지와 아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22, 운동 에너지는 3.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22, 3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다 P나 K를 쓰는 것도 몇 배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에너지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써버리자. 어쨌든 3대 20이니까 결국 역학적 에너지가 25E. 25E. 느낌 좋고. 왜? 25 보이네. 그게 12P. 근데 이렇게 갈라 그랬더니 야 젠장 여기서 속력 구하래요. 속력.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속력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 K가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K로 바꿔치기를 합시다. 이게 4분의 25K로 얘를 바꿔치기 하면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E는 3K였던 거죠. 그러므로 얘는 9K짜리입니다. 3E는 9K짜리입니다. 9K란 9 곱하기 K가 2분의 1 MV0 제곱이므로 이거에 해당하는 값이므로 여기에서의 속력은 3V0입니다. 니은 맞았죠. 어쨌든 산수량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저 문제를 갖다 풀 때 연습장 빈칸을 모두 다 메우면서 결국은 막 열심히 하는 뭔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열심히 하는 거 가지고는 시간 안에 못 풀 수 있으니까 항상 지도를 보는 마음으로 전체를 보면서 가야 돼요. 마음은 급하겠지만 너무 쫓기듯이 도망을 가게 되면 결국 숲으로 들어가 버려요. 산 전체가 안 보입니다. 그런 방식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연습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가려고 했지만 우리 좀 쉬었다 가야 되겠네. 어이구, 이게 뒤에가 더 심한데, 문제가? 자, 이제 6번으로 가보자고. 제가 고개를 다 못 돌리네, 카메라가. 자, 6번 문제는 가볍게 끝내봅시다. 마찰력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사라진다는 건데, 마찰력이 비보존력이니까 비보존력이 한 일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사라질 건데, 이거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여다보자.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있었는데 마찰력이 한 일만큼 사라져서, 이 마찰력이 한 일이야. 결국 마지막 역학적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제시한 거거든. 처음에 에너지에서 마찰력이 한 일만큼 사라지고 탄성 포텐셜로 싹 다 변한다. 지금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처음에 운동 에너지를 K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찰력이 한 일만큼 사라졌으니까 이걸 이렇게 일단 써보자. 그래서 그때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네 번째 줄에 2가 됩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 밑에서 보니까 같은 조건에서 재질은 같으나 질량만 2배로 했을 때, 그러니까 조건은 똑같으니까 처음에 운동 에너지에 해당되는 속력은 똑같겠죠. 근데 질량이 2배가 됐으니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될 겁니다. 속력은 똑같은데 질량만 2배가 됐으니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될 거고요. 이때 여기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인데, 이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는 게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되죠. 이때 재질이 나타내는 게 바로 요거고요. 이건 똑같다는 거죠. 다만 주의할 점은 질량이 2배가 됐으니 수직 항력 또한 2배가 될 겁니다. 중력이 2배가 됐으니 수직 항력도 2배가 될 거고, 따라서 운동 마찰력이 2배가 된다는 건 마찰력이 한 일이 2배가 된다는 뜻이죠. 마찰력이 한 일이 2배가 된다. 이거의 2배가 사라진다. 그 얘기예요. 그럼 결국 여기 얼마가 남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문제가. 이거겠네요. 딱 2배니까요. 답은 2번이죠. 이건 넘어가자고. 7번 문제. 자네는 거기 앉아가지고 잘 보이니? 거기? 보여? 그래요? 내 몸이 투명하지도 않은데 잘 보여요, 진짜? 자, 이제 7번 문제 가보자고. 아이구야, 이건 뭐. 일단, 살벌하게 생긴 루트 2분의 GH가 눈에 띄고 있고 충격이 많이 왔겠어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억은 어차피 마찰력이 1을 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할 거는 뻔하네. 맞죠? 기억은 맞았겠고, 일단 이렇게 들어갔겠지. 문제는 이제 니은하고 디귿인데요. 자, 이 문제를 기초를 좀 연마한 다음에 그 기초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암산에 가깝게 푸는 방법으로. 물론 암산은 안 돼. 이게 루트가 들어가가지고 좀 피곤해요. 빗면에 H만큼의 높이에 있을 때요. 빗면에 H만큼의 높이에 있을 때 여기에서 정지하고 있는 물체가 바닥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속력이 얼마가 될까? 반대로 이 속력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 속력을 가지고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까지 올라갈 때 그 속력은 얼마일까? 둘 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부 전환되는 상황이므로 수험생이라면 사실 여기서 이 정도는 암기해 두는 게 좋아요. 이 정도. 그러니까 거기 A점에 당도하게 되면 이 물체의 속력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B점에서의 속력은 여기 H'을 집어넣으면 돼요. A의 속력은 요 값이 되고 B점에서의 속력은 여기 H'이면 돼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것이 A의 속도를 맞는다면 B의 속도로 올라간 게 여기 와서 정지하는 거니까 이걸 H로 보지 말고 H'로 보면 B의 속력이 되는 거죠. H'로 보면 B의 속력. 알겠지? 그럼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충격량이 뭘까? 충격량.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거든. 그러니까 이 물체가 A점에서 B점까지 가는 동안, A점에서 B점까지 가는 동안 얘가 이런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가 MV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건데, 운동량이 줄었을 텐데요. 이 줄어든 양이 바로 이만큼이란 얘기예요. 운동량이 왜 변했을까? 충격량 때문에. 알겠지?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이거에다가 이거를 뺀 게 왜 빼야 되냐면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충격량은 왼쪽으로 가해졌기 때문에 속력이 주는 거거든. 마찰력이 게다가 충격량을 준 거니까 마찰력은 왼쪽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운동량에서 충격량만큼 가해진 효과가 빼지는 바람에 결국 나중에 운동량이 이만큼이 됐어요. 이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디를 보게 되냐면 이거의 차이값이 이거라고 동그라미를 보게 돼요. 빨간색 동그라미. 여기까지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 따라서 이 7번 문제 풀이를 여기다가 올려서 다시 한번 해보면 루트 2GH에서 루트 2분의 GH를 뺀 게 루트 2GH' 된다. 이 뜻이 됐어요. H'과 H의 관계가 나오겠군요. 산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숫자만 쏙 빼서 정돈을 해보면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H'분의 H니까 이거분의 이거를 계산해 놓으면 되겠군요.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죠. 이걸 정리해 보면 루트 2분의 2 빼기 1 루트 2 분모로 갖다 놓고 2 빼기 1 루트 2분의 1이죠. 루트 2분의 1. 따라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단 한번 써볼게. 어디서 온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도 지우지 말고 한번 가볼게요. 이 값은 루트 2분의 1. 그래서 H분의 H'분의 H는 4였던 거죠. 니은 맞았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통찰력 있게 바라보려면 어떤 경험이 좀 있어야 되냐면 일단 요 경험이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V를 바로 빼낼 수 있어야 되고 빼냈다 하더라도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로 볼 줄 알아야 되죠. 충격량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기반이 되는 사람 바로 식을 저렇게 정리할 수 있게 돼요. 자, 이번에는 디귿. 그러면 A와 B를 지날 때 마찰력이 한 일은 B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몇 배에 해당됩니까? 아이고야. 갑자기 또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이제 생각을 이렇게 옮겨가겠습니다. 이게 4배다 이거지. 요게 4배다 이거지. 그러면 요 값은 요 값의 2배군요. 2배. 그러니까 이걸 2V로 본다 그러면 얘가 V가 된다는 얘기인데 운동 에너지가 V의 제곱배에 해당되는 4K가 있었다고 치자. 이거 2V에 해당하는 4K의 운동 에너지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운동 에너지가 K밖에 없다. 그 얘기가 되는 거야. V에 해당되니까. 얼마가 빠져나갔을 거냐면 마찰력이 2를 하면서 3K만큼 빠져나갔을 것임에 틀림없군요. 그러므로 다시 문제 디귿을 보면 B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이거고 마찰력이 한 일이 이거이므로 3배입니다. 디귿 틀렸죠. 이거는 뭐 계산은 어렵진 않았겠네요. 물론 여기까지 오는 게 이제 관건이에요. 이제 8번 가도 되겠지? 8번으로 가봅시다. 계산이 좀 많아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받았을 텐데요. 8번은 계산이 거의 없을 겁니다. 대신 생각이 좀 많을 거예요. 8번 문제는 계산은 별로 없는데 생각이 좀 많을 거예요.
이 8번 문제는 옛날에 평가원 기출문제의 숫자만 바꿔놓은 겁니다. 20번 문제가 2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8번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다면 고3 최상위권이 풀 수 있는 문제에 해당돼요.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거. 예를 들면 저 7번 문제 같은 경우도 19번, 20번에 깔려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19번. 4번, 5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특히 8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20번으로 완전히 손색이 없어요. 여기까지 해낼 수 있다면 뭐 최상이니까요. 어느 학교에 아마 저쪽 그 지역별로 이렇게 강자 학교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선발 집단으로 간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간 학교에서 최우수 학생 수준이라고 봐도 됩니다. 자기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공부하다 보면 잘 모를 때가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8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대신 계산은 확 줄여볼게요. 일단 밑줄을 좀 그어놓읍시다. 세 번째 줄에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는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3분의 2배. 이게 결정타가 되겠네요. 또 하나는 A의 운동 에너지가 R에서가 Q에서의 2배. 거기도 밑줄 그어놔야 되겠네. 정보가 너무 많다, 야. 자, 이게 그림을 안 그려놓으면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생각이 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해 볼게요. 여기 P점, Q점, R점. 여기가 3L, 여기가 L. 느낌은 그래. 3대 1. 야, 그럼 수직 높이도 3대 1이겠어? 그지? 포텐셜 변화가 3대 1로 내려오겠어?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밑줄을 그은 곳에 보면 운동 에너지가 R점에서가 Q점에서의 2배.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해 놓자. 근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Q점에서 실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둘이서 같이 내려와요. 여기까지는 A, B가 같이 오는데 여기서부터는 A 혼자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A와 B의 비보존력이 한 일이 없으므로 A와 B를 갖다 한 개의 덩어리로 보면, 개로 보면 장력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결국 수직항력이 한 일은 없고요. 비보존력이 한 일이 없으므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여기서는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반면 여긴 A만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죠. 일단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조금 전에 밑줄을 걷던 것 중에 운동 에너지 증가가 포텐셜 에너지 변화의 몇 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걸 써야 될 것 같아요. 운동 에너지 변화, 포텐셜 에너지 변화. 이것을 하필이면 전체에 대해서 써서는 안 되고요. P에서 Q까지만 그렇다는 거죠. P에서 Q까지만. 그러면 Q에서 R까지는 어떤가요? 생각의 주머니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건 역학적 에너지가 A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이니까 이 두 개의 합이 0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이 0이 나오게 처리돼야 되고 여긴 네 개의 합이 0이 나오게 처리되면 돼. 이렇게 나눠 생각해야 돼. 생각이 좀 많겠군요. 그죠? 잘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보자고. 우리는 이 8번 문제에 얘만 구하면 답 나옵니다. 질량비. A와 B의 질량비만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숫자가 몇 대 몇 이것만 딱 나오면 답이야. 이 두 칸을 메우기 위해서 나머지 칸들을 이제 살피는 거죠.
문제에서 제시한 바에 의하면 A의 운동 에너지 증가가 여기에요. B의 포텐셜 변화가 여기입니다. 그것이 2대 3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라고 쓴다 그러면 여기다 3이라고 써놓으면 될 텐데 B는 올라갈 거고 A는 빨라질 겁니다. 일단 이렇게 되는군요. 그럼 도대체 뭐가 마이너스가 될까요? 이거 다 합쳐가지고 0이 나오려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빨라질 거고 얘는 빨라질 거고 유일하게 A의 포텐셜이 내려가는 유일한 역할을 하네요. 이게 나오면 이게 나오겠군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진행할 곳을 못 찾고 있다가 갑자기 기억을 해보니까 똑같네. 이게 똑같네. 그제? 여기가 이만큼 증가했으면 여기도 이만큼 증가할 거란 얘기군요. 운동 에너지 변화가 같아요. 아까 운동 에너지가 여기보다 여기가 2배야. 가르쳐준 건 사실 변화가 같아요. 그걸 가르쳐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2면 여기도 플러스 2죠. 그럼 이건 마이너스 2군요. 다 온 것 같은데 아 젠장.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인데 이게 나와야 여기가 딱 나오는데 어쩌지? 어쩌지? 포텐셜? 높이? 높이? 3대1 포텐셜 변화 3대1 3대1 알겠지? 끝났군요. 1입니다. 2대1이었던 거죠. 답은 4번. 수식으로 풀면 안 보여요. 비교가 안 돼요. 너무 많은 변수에 의해서 의식이 잠식돼 버려요. 우린 그걸 혼란이라고 불러요. 혼란에 안 빠지고 싶으면 최소화시키셔야 합니다. 변수를. 앞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석사, 박사 과정을 가게 되더라도 점점 더 복잡한 문제를 다뤄갈 거예요. 살면서 계속 현명한 짓을 해야 될 텐데 그 현명한 짓이라는 게 알고 보면 복잡한 걸 단순화시켜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여기서도 그렇고 앞으로 가면서 더 다양한 방법에 더 고차원적인 그런 게 필요하겠죠.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9번 문제로 가보자. (9번) 문제도 전체 구조를 보면서 가볼게요. 가의 경우를 보면 A의 포텐셜 에너지가 뭐 A의 질량이 M이라고 했으니까 MGH만큼 있었을 텐데 얘가 내려와서 마찰력이 하는 일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다 사라져버려요. 마찰력이 한 일은 비보존력이 한 일이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일으켰겠지. 그런데 마찰력을 F라고 해봅시다. 딱히 뭐 마찰력 얘기가 없으니까 F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F가 한 일은 이만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S만큼 미끄러져서 멈췄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냅두고 나의 경우에서 보면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6H 높이에 해당되는 6mgH만큼 있었어요. 근데 밑으로 내려오면서 B하고 충돌한 다음에 한 덩어리가 된대요. 5번째 줄 밑줄 짰고요. B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돼요. 융합. 괄호 열고 융합 완전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 에너지가 새 나가요. 그러니까 탄성 충돌을 제외하면 다 에너지가 새 나가는 경우니까 얘가 이제 에너지가 새 나갈 텐데 새 나가는 양이 이만큼 있다 치자. 충돌하면서 새 나가는 양이 이만큼 있다 치자. 이게 융합하면서 새 나간 양이에요.
융합하면서 새 나갔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융합을 한 다음에 다시 B가 A하고 한 덩어리가 돼서 마찰면을 지나가면서 마찰력이 한 일 때문에 또 사라져요, 에너지가. 마찰력이 일을 하면서 에너지가 또 사라져요. 그래서 남는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가 되는데 그 값 얼마입니까? 여기를 찾으래. 그걸 MGH의 몇 배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MGH의 몇 배씩 사라집니까? 이 얘기가 된 거죠. 이 부분은 금방 합니다. 이 부분은 금방 할 수 있는 게 한 덩어리가 됐으면 질량이 2배가 돼요. 그럼 운동 마찰력이니까 마찰력이 2배가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는 이거의 2배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 EMGH라는 건 알아볼 수 있어요. EMGH가 사라질 거예요. 적어도 4MGH보단 작아야 되겠군요. 젠장 다 그러네요. 밑에 보기가. 결국 융합하면서 사라지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군요. 근데 지금부터 한번 따라와 볼래? 지금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풀이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이 융합을 할 때 에너지가 얼마 사라는지 알려면 이런 풀이를 해야 돼. 이걸 안 하면 아예 모를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보고 가자. 충돌을 여기서 한다 치고요. B가 M짜리인데 이게 정지하고 있었고요. A가 여기서 달려오고 있을 때 한 덩어리가 되면 2M짜리가 되는 거니까 이 속도가 얼마가 될까? 이게 V라고 한다면 라지 V가 스몰 V의 몇 배가 될까? 그걸 알면 운동 에너지 비교가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얼마 새 나갔는지 알아볼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따가 일단 보여주고 그걸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통찰력을 한 번만 더 가해보자고. 자, 한번 봐봐요. 일단 이렇게 충돌하는 과정에서 비록 에너지는 새 나가지만 충돌이므로 운동량은 보존돼요. 운동량은 보존돼요. 있는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결국 속도는 한 덩어리가 됐을 때 2분의 V가 됩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의 에너지가 이만큼이 있었는데요. 여기서의 에너지는 요만큼이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얘를 계산을 해보면 2가 사라지고 4분의 1이 앞으로 깔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군요. 이 값의 딱 절반이 됩니다. 에너지 절반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처음 가진 거의 절반이 됩니다. 이 얘기. 여기가 그러니까 3mgH가 사라진다 그 얘기죠. 절반이 사라진다. 이거의 절반이 사라진다. 알겠지? 답은 나왔죠. 선생님 이렇게 풀 거면 저도 풀어요. 그럴까봐 한 단계 더 가보자. 위쪽 그림을 잘 보면 결국 여기의 운동량은 얘의 운동량이고 여기의 운동량은 얘의 운동량인데 이 운동량이 같단 말이야. 그지? 잘 기억해놔. 여기와 여기의 운동량이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에너지 B거든. 맞지? 바로 운동 에너지 B 말이에요. 운동량이 같거든요. 운동 에너지 질량과 반비례합니다. 에너지 2대 1. 알겠지? 절반 줄어. 이 뜻이 되죠. 선생님, 만약에 그러면 질량이 A가 M이고 B가 2M이면 한 덩어리가 됐을 때 에너지는 몇 배로 줍니까? 얘가 정지하고 있었고 질량이 달라질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알겠지? 질량이 달라질 경우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계산해 보면 다 나오긴 하겠지만 한 번에 바로 가보자. 이게 한 덩어리가 된다면 3M이 된다는 얘긴데요. 질량이 1대 3, 운동 에너지 3대 1, 3분의 1로 줍니다. 알겠지? 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운동량 보존을 이용할 거니까요. 알겠지? 처음엔 잘 안 돼요. 이게. 대부분 다 생각을 결국 이렇게 끌고 가요. 시간이 여기서 다 가요. 알겠지? 그러니까 팍팍 건너뛰지를 못해요, 생각이. 그래서 건너뛰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의외로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 충돌, 마찰, 용수철 다 집어넣을 거예요, 문제에다. 알겠지? 그 복잡한 걸 한번 해결해 보세요. 라고 하면 팍팍 건너뛰어야 돼,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중간에 중요한 도구들이 존재했죠. 일반적 풀이, 요거는 통찰력 풀이. 한 방에 가기. 일단 요 정도 해놓고 이걸 일단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저쪽을 주자. 여러분들 거기서 문제에 10번하고 12번은 그래도 할만하지. 10번, 12번. 시간 관계상 11번을 먼저 가자. 11번, 13번. 알겠지? 11번, 13번을 먼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할 수 있는 거는 다음에 혼자서 더 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테니까요. 11번. 똑같은 구조네요. 11번. 자, 11번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번 가볼게. A와 B는 용수철에 의해서 분열을 한답니다. 분열을 한다면 처음에 운동량은 0이었을 거고요. 분열하기 전에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운동량의 합은 0이었는데 이때 A는 왼쪽으로 가버리고 B는 오른쪽으로 간다면 왼쪽으로 간 A와 오른쪽으로 간 B의 운동량을 합친 건 0이 나와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아야 된다는 거죠. 됐지? 물론 이거 정확하게 벡터식으로 표현하면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 분열 후에 그 운동량은 분열하기 전에 운동량의 합과 같아야 한다. 그 얘기인데 이걸 벡터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정확하게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방향이 반대라는 거고 크기는 같다. 뭐 그 얘기예요. 기호 쓰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지 말자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운동량의 크기는 똑같은데 저쪽 끝에서 우리가 했던 거에 에너지가 관심 있어요. 운동 에너지가. 이게 바로 EM분의 P제곱. 자, 이제 여기서 낯선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정리해보면 이게 P가 MV거든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세요. 나중에 우리 물리원의 뒤쪽에 가면 물질파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꼭 필요할 거예요. 운동 에너지를 EM분의 P제곱으로 본다. 그러면 운동량이 똑같은 상태에서 A와 B의 질량이 2대 1이므로 운동 에너지는 질량과 반비례하니까 얘가 분열할 때 운동량은 똑같으니까. 알겠지? 운동량은 똑같고 질량과 반비례하므로 얘의 운동 에너지는 1대 2가 된다. 1대 2가 된다. 하필이면 이 운동 에너지를 가진 A가 이 운동 에너지를 싹 다 소모하면서 4H 높이에서 5H 높이까지 올라가서 정지해버려요. 왼쪽에 보이죠? 정확하게 H만 더 올라갑니다. 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H만큼을 더 올라갑니다. 질량은 EM짜리인데 H만큼을 더 올라가는 데 써요. 운동 에너지를. 됐지? 그런데 B 같은 경우는 얼마를 올라가게 될까? 이렇게 물어봤네요. 일단 기억은 쉽게 풀 수 있겠어. 2대 1이니까 얘의 속도는 운동량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2V고 여기가 V가 돼야 되겠지. 튀어나올 때. 그래서 1대 2.
그 기억 틀렸네요. 그죠? 2배가 아니라 2분의 1배입니다. 기억은. 그리고 이때 이걸 쓰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딱 나오기만 해도 2분의 1 mv제곱, 2분의 1 mv제곱 하면 1대 2. 이건 알아볼 수는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해도. 그렇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빨리 알아보기 위해선 얘가 필요하죠. 혼란스럽지 않게 계산을 많이 하지 않고 전두엽을 피곤하지 않게 해서 그 다음 계산에 전두엽에 여유를 준다. 이런 방법들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이제 A는 이렇게 됐고 B는 2K를 끌어안고 얘는 어디까지 올라갈까? 결국 포텐셜 에너지 변화의 이 값의 2배이므로 4mgh만큼 더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얘 질량이 m짜리인 걸 감안하면 4h를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 얘기야. 질량이 m짜리인 걸 감안하면 4h를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미 4h의 높이에 있었는데 거기서 4h를 더 올라갈 거니까 니은 맞았죠. 8h까지 올라갑니다. 디귿에 A와 B가 분리되기 전에 탄성 에너지는 몇 mgh였습니까? 용수철에서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A와 B의 운동 에너지가 된 거예요. 탄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죠. 따라서 용수철에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두 개 한 만큼입니다. 6mgh. 디귿 맞았죠. 다 됐겠지? 자, 13번으로 가보자. 13번. 이게 처음 하려고 할 때는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힘들겠어요. 일단 적어놓고 몇 번을 계속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충분히 하고도 남겠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긴 해요. 아직은. 일과 에너지는 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한번 했다고 해서 다른 문제를 또 들이대게 되면 익히기도 전에 또 혼란스러운 요소로 인해서 머리가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같은 문제를 다시 반복해서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래서 오늘 과제로 수능 특강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내신 문제로 가장 많이 내는 응용책은 오늘 나간 서바이벌은 거기에 수능 특강이라고 써 있어요. 올해 겁니다. 올해 거. 선생님들이 만약에 수능 특강에서 문제를 추출한다 그러면 올해 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교육과정이 바뀐 첫 번째 수능 특강이에요. 이게. 작년 거까지의 수능 특강은 이전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하기에 가장 좋은 책은 이 한 권밖에 없어요. 지금 고3용은. 알겠지? 수능 특강입니다. 이걸 꼭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마무리를 줘야 되겠고 요거 10회까지 가면 다 끝나요. 수능 특강은. 여러분들 이거 범위에 해당되는 건 몇 문제 안 돼요. 수능 특강 문제가 전 단원을 통째로 해서 300문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역학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것만 하면 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요거를 2주에 걸쳐서 끝내버리고 중간고사가 올 때까지 우리는 문제를 다시 반복해서 갈 거야. 그동안에 어려웠던 문제만 다시 재정리해 줄 거예요. 알겠지? 이때 우리 학교는 EBS 개념 완성, 이건 수능 특강이고요. 개념 완성에서 많이 낸다고 하던데요. 물론입니다. 이 근처에 진짜 많이 내요. 수능 개념 완성. EBS 개념 완성. 여러분이 풀고 있는 서바이벌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다 들어갔어요. 알겠지? 그래서 개념 완성 문항편이라는 게 있고 본책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두 개 다 들어갔어요. 거기.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걸 서바이벌을 다 한 사람들은 개념 완성을 다 끝낸 거예요. 지금. 서바이벌을 다 끝냈으면 거기다가 요 수능 특강까지 끝내면 EBS 책은 싹 다 끝낸 거예요. 알겠지? 거기에다가 다른 문제들까지 같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개념 완성 수준보다 높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이 문제들은. 어쨌든 여러분 서바이벌 속에 풀어야 될 문제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이미 벌써 워드 작업 다 해가지고 정돈해 놨던 거야. 물론 내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제 돈만 쓰면 돼요. 근데 그 돈도 요즘에는 안 쓰게 됐어. 어떻게 돈을 안 쓰냐면 또 다른 물리 선생님이 있는데 그 자료 정리하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좀 가공을 해야 되겠는데 라고 걱정을 하시길래 그럼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그럼 돈은 제가 낼게요. 그래가지고 돈을 다 내신다 그래서 아싸 그러면서 나는 그럼 이제 작업만 하면 되죠. 데이터베이스 작업. 그래서 이제 난이도별로 좀 분류를 해놨던 거고요. 하여튼 자료는 지금 이것이 끝은 아니고요. 사설 모의고사, 그다음에 국가 수준의 기출문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선생님 좀 문제 더 풀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더 있어요. 알겠지? 근데 난이도가 훅 더 올라갈 거야. 알겠지? 그거다. 그 어려운 문제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은 기회가 언제든지 더 있으니까 이제 2주 지난 다음부터 중간고사 기간 끝날 때까지 개인이 더 풀어야 될 요소들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선생님이 이제 개인 클리닉 시스템으로 들어가거든. 그때부터 개인 클리닉 시스템으로 들어가는데 이 반이 특별히 인원수가 좀 많다 보니까 이 한 반을 갖다 다 커버하기 힘들어서 조교 선생님과 둘이서 분할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초적인 문제를 물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조교 선생님한테 들어가고 좀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나한테 들어오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두 개의 작업을 병행해가지고 게다가 선생님 조교 선생님 못해서 쉬운 걸 하는 게 아니야. 서울대 학생이에요. 알겠죠? 재료공학과 학생이에요. 그래서 공부 되게 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리를 했기 때문에 물리는 뭐 일도 아니니까 가가지고 신선한 풀이를 듣고 싶어. 그러면 한번 그쪽으로 가보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근데 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다시 나 들어오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개인 클리닉을 전부 다 처리할 거니까 2주 지난 다음부터입니다. 이해가지? 그리고 그 수업 시간 외에도 저는 지금 마음이 급한데 지금 안 풀리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라고 하면 보강 시스템을 또 이용할 수 있어요. 알겠지? 보강 시스템이 또 있어요. 그런 방식을 써가지고 어쨌든 중간고사 전에 완전 무결하게 해서 시험 보러 가야죠. 이해가지? 고3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제 13번 문제. 요거 하면 3분 남았군요. 빨리 푼다는 게 뭔지 한번 경험해 봅시다. 자, 13번 문제. 이거 그냥 빨리 풀고 일단 끝내볼게요. 15번은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설지 보면서 조금만 더 봐주시고, 질문하고 싶은 사람들은 남아서 질문해도 되고,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도 되고, 그럼 풀이를 더 써서 보내줄 수 있어요. 자, 일단 13번 문제 해결해 볼게. 이야, 마찰력을 맨 뒤에 써놨네. 마찰력이 4N. 그 마찰력이 L만큼 가면서 2를 했더니 2분의 1 mv 제곱에 해당되는 이 값이 다 사라졌대. 마찰력이 한 일로. 그래서 정지했대요. 이게 100인데요. L은 25m군요. 기억 맞았고. 니은 A와 충돌 직전의 B의 속력은 얼마였겠습니까? B는 L을 간 게 아니라 마찰면에서 2분의 L, 딱 절반 갔어요. 그러니까 절반이 사라집니다. B는 운동에너지가 똑같았는데 거기에 절반이 사라집니다. 50, B의 운동에너지는 50이 남았겠군요. 충돌하기 직전에. 따라서 이 충돌하기 직전에 얘의 질량이 2인 걸 감안하면 속도는 루트 50입니다. 5 루트 2죠. V는 5 루트 2. 니은 맞았죠. 너무 빨리 끝내고 있네. 디귿. 그러면 한 덩어리가 됐을 때, 자, 한 덩어리가 된대요. 야, 이거 아까 경험을 한번 살려보자. 질량이 2배가 되게 생겼거든? 질량이 2배? 그러면 에너지는 몇 배가 되니? 운동량은 충돌할 때 어차피 보존될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딱 절반이 줄어들 거야. 맞지? 운동 에너지가 절반이 줄어든다면 A가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B의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있었는데 절반이 됐다는 건 25밖에 안 남았다 이 얘기야. 알겠지? 그 25가 에너지 25 남은 걸 가지고 두 물체가 한 덩어리가 됐으니 마찰력은 2배가 될 거고 이제 8N이 될 거야. 과연 얼만큼 더 갈까요? 이게 디귿이야. 디귿 맞았군요. 너무했나? 답이 5번입니다.
이제 빨리 풀 때는 이렇게 풀어요. 그러나 천천히 풀 때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 써주는 거죠, 그런 걸.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실력이 좀 월등해지게 되면 우리는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문제를 빠르게 더 점검할 수 있어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그게. 자, 아쉬운 거는 남아서 더 정리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고. 고생했습니다.